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예민 및 이해관계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을 진동을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신 4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전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윤창우 경상북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동석 구미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하영 구미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곤 도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보 평일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주민대표 박한영씨입니다. 오늘 설명의 순서는 정비계획안 설명, 질의응답, 회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흥곡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흥곡산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해동 엔지니어링 구대우 이사님으로부터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해동 기술공사 구대우로 여름이 지금 성큼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이렇게 좀 많은 찬성을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설명을 간략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제가 구미 흥곡산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그다음에 정비계획, 다음 주택 재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우세요. 예, 크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계획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이제 현재 흥곡산 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략 한 32,364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지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 대상지는 과거 8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4년도에 토지구획 정비 사업을 통해서 대지가 조성된 그런 지역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 내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은 1988년 10월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화된 건축물로서 지금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좀 불량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 개발에 따른 토지 현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형성하고자 본 사업구역을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국도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용도 지구가 일반 미관 지구가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지 주변으로 대로 3-5선 혹은 25m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사이를 관통하는 중로 3류 10 혹은 12m 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항공사진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지금 총 아파트하고 근린생활상가 시설을 포함해서 약 20개 동 정도가 지금 현재 대상지 내에 입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지구대, 그다음에 그 시립도서관 형태의 공공시설 등이 양호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기반시설도 향해 토지구역 정비사업 시에 이제 개설되었던 도로들이 개설이 되어 있어 기반시설은 양호한 편이나, 일단 건축물 자체가 한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조금 주거 환경이 조금 열악해진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 현재까지 추진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달에 최초로 주택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도정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2017년 2월 23일에 정비안전진단이 완료되고 2월 24일 날 시건축과 주택 재건축 시행 결정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31일 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요청을 가칭추진위원회에서 구미시로 지금 요청을 해놓은 사안이고, 관련 부서 협의를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날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황이고, 6월 2일 현재 관련 부서 및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보완 접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기간 안에 금일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용도지역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대상지 전체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용도지구가 일반 미관 지구가 결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정비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32,364제곱미터 중에서 주택용지로서 약 96.8%를 지금 비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도로용지가 약 3.2%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도로결정조서는 대상지 주변에 있는 대로 3-5호선하고 중로 3-21호선을 저희 대상지 내에 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추가 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폭원을 일부 확보한 그런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도입니다. 그래서 결정 변경 안도는 현재 변경되는 내용은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진출입구 주변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차로 확보 구간을 위해서 폭원을 약 2.5m에서 3m 정도 확장하는 그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 이용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요거는 주택 건설 기준에 적용하는 규칙에 따라서 그 반드시 이제 수용해야 될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등등에서 공동이용시설을 법 규정에 맞게 현재 설치 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은 20개 동 전부를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59형이 현재 24평 세대고요. 74형은 29평, 84형은 33평, 115형은 42평이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평수는 지금 29평하고 33평에 지금 좀 비율이 높고, 그 42평대는 조금 고급스러운 형태도 한 4% 정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크게 가구를 두 개로 나눠서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공기시설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약 16.28% 정도 됩니다. 용적률은 약 262% 정도 되고요. 층수는 A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층 이하, B 가구 같은 경우에는 23층 이하,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
건축선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이따가 도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가구미 획지에 관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시행 방법은 정비구역 안에서 저희가 관리 규정에 따라서 인가를 받은 향후에 진행될 절차이긴 합니다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그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예정자는 가치 현재 행복 3 중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되겠습니다. 또 시행 예정 시기는 그 금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의 고시가 난 다음부터 5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으로 증가되는 세대수는 현재 약 630세대에서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800세대로 증가하게 되고 증가분은 약 한 170세대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상기를 좀 시켜드리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현재 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분들은 공이 그 3m로 그 도로 경관 개선이라든가 공공보행통로 확보 등을 위해서 4m 정도로 계획을 했고 대지하고의 경계선, 대지 경계선 부분들은 약 한 3m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계획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조는 현재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로 지금 시공을 할 예정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한 31,318제곱미터 정도 되고 건축 면적은 약 5,1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 기준으로 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주차 대수는 약 한 1,017대 정도. 그거는 법적인 기준 상향을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종합 개선안입니다. 교통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주출입구 부분은 현재로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주출입구를 A 가구에 들어가는 주출입구하고 B 가구에 들어가는 주출입구를 교차한 형태로 진행을 했고 별도의 신호를 전원 설치를 하지 않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부출입구는 대로변에 지금 현재 1개소, 그다음에 B 가구에서도 대로변에 1개소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진행된 사항을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 수립을 해서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거쳤고 시경관위의 심의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사항은 준비공람 기간 중이고 금일 준비 설명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 구미시의회 의견 청취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의견 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가 되면 지정 및 지정도면 고시가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자문으로 대략적인 조감도를 보여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거수 후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에는 요약해서 적어왔는데 잠시 읽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보험업을 하고 있고요. 과거 공인중개사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공개도 했었고요. 재건축 사업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도시민 주거 환경 정비법에 관한 공부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을 통과시키고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계획 규정 및 주민설명회까지 한국 3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을 순탄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참 수고가 많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추진위원장님, 추진위원님들도 와 계신가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이제 추진위원은
따로 딱 정해지고 있었고 법적으로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처음에 재건축 동의하신 60여 분들을 추진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입주민이면서 추진위원장님을 처음 뵙고요. 추진위원 회의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주민으로서 이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추진위원회가 어떤 극소수 인원에 의해서 운영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졌고요. 입주민들 앞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재건축 업무를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위원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민설명회까지 오기까지는 도시계획업자, 설계업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업자 이런 협력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 업체들 간에 업체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또 용적 금액은 얼마인지 입주민들 앞에서 얘기를 한번 들었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어렵게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돈을 지출해서 할 상황도 아니었고요. 제가 내서 될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각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 교평 뭐 이런 여타 업체들에게 우리 시공사가 들어오면 그때 지불하겠다. 그 대신 원칙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가격을 그때 총회를 거쳐서 돈을 결정하겠다.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래서 시공사가 들어왔을 적에 그때 지불하는 걸로 양해를 받고 그렇게 지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서류라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업체에 관계되는 것들을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얼마 결정할 것인가. 지금 일부 견적서를 저한테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는 우리 나중에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조합이 구성되면 총회를 거쳐가지고 진짜 적정한 가격,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우리가 합당하게 믿을 수 있는 가격,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가칭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본 추진위원회가 될 것이고 또 조합이 될 것인데 저기 그렇게 된다는 상황이라면 지금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조금 의외다 안 하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 및 주거 환경법 정비법 우리가 거기에 적용을 받는데 거기에 순서가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여타한 것들이 그러니까 안전검사, 정밀 안전검사 이런 것들이 정비구역 지정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되면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도시 및 그러니까 재건축에 관해서는 정부 규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리업체가 지금 정비구역 지정 뒤로 당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러면 누가 대표성을 들 것이냐? 그런데 제가 대표회장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분들이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수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점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재건축할 시기가 지났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도 부랴부랴 끼어지 들어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오늘 발표하시고 해동분 이런 분들 계시지만은 저한테 여러 가지 좀 적어달라.
했는데 제가 대표성이 없다. 적어줄 수 없다. 가계약이라도 적어달라. 가계약도 계약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책임질 거 아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때에 자금이 마련되니까 그때에 가서 해결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중분치를 못 와가지고 속된 말로 우리가 깎을 거는 깎고 없앨 건 없애고 등등을 해가지고 투명하게 확실하게 하자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고 단지 사업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이상입니다. 예, 뭐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시면 제 마이크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건축 사업이 정말 이게 투명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 건이 되면은 금액이 부풀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예, 투명하게 하면 되는데 그 경제 원리에 따지면은 여기 계시는 분이 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하는데 돈 안 벌라고 덤벼드는 사람 붙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시행업체가 덤벼들었을 때 업체를 바꿔도 문제 없습니까? 그 업체를 시행업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시행업체가 A라는 건설에 보면은 이제까지 수고했는 분들을 바꿔도 아무 문제 없냐고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적 제도 안에서 하는 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 크게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정비관리업체 선정, 설계도 뽑는 겁니다. 조합이 되면 시공사 선정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관리처분들 관리처분 분양입니다. 하는 건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분명하게 내려준 거 없습니다. 뭔가 하면 정비관리업체는 추진위원회에서 공개입찰을 받는데 지금 현재 이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이주공도 있죠. 도량하고 있죠. 이런 데는 전부 다 준비기간이 5년, 6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왔는 것이 거의 1년도 안 걸렸죠. 그래서 저는 전국에서 제일 빠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때 가서 이분들의 용역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의를 하고 총회를 해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우리 총회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분들도 나중에 관리업체로 들어온다. 예? 그런데 좀 구미에 통상적이 하는 거는 도와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들어왔어요. 관리업체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분의 근데 소유자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에 따라 할 것입니다. 제가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여기에서 진행을 하면서 리더를 하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방향 제시하고 소위 오리엔트 그러죠. 동쪽 맞으면 동서가 자동 정해집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예. 정해진 게 없으니까 예. 근데 도왔을 때 어느 정도 예상 금액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 말씀드릴게요. 또 제가 좀 질문을 할까 싶은 거는 구미에 재건축 하는데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98% 이상이 다 도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러다 보니까 구미가 인격사람이 너무 심해요. 이게. 심지어는 서울에하고 대전에서 오는 사람하고 구미에서 받는 사람하고 땅과 땅,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하는 말은 정해진 게 없다는데 고생하시고 왜 오셨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대충은 금액이 나와 있을 거고 도랑동도 그렇고 원호도 신평도 그렇고 금액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업체를 바꿨을 때 우리인데 피해 연계 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주공이 5만 했습니다. 평당.
그러면 우리는 얼마 지불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수기해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그 아니, 수리하는 잠깐만요. 과정에서 그래, 그래서- 사 지역이 와 됐냐 말이죠. 그래, 잠깐만. 그걸 이야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관리업체가 선정이 되면 공개 입찰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맡겨가는 거죠. 맡겨가는데 바꿔도 됩니까? 바꿔도 되죠. 알겠습니다. 안 될 건 없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워낙 이게 한 90, 구미가 재건축이 나는데 거의 98% 이상이 똑같은 업체가 왔어요. 심지어는 대전에서 받는 사람과 구미 받는 사람이 30%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위원장님께서 투명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정하는 게 없지만 대충 금액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업체를 바꿨을 때 의의가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은 게 말입니다. 제가 인문적 이야기하는 거는 네. 우리 구미에서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하자는 거예요. 왜 구미만 하냐고요. 다 인권사업 아닙니까 구미가. 저는 타 지역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업체를 바꿨을 때 문제가 되느냐 이걸 묻고 싶어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법 원칙 법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분들을 모시게 된 거는 바깥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수능도 따져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 이래서 급조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미 정세를 굉장히 잘 아시고 상황을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해보자 하고 들어왔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분들을 제가 어떤 뭐 특혜를 주고 이분들하고 손을 같이 잡고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고 법 태도에 의해서 그 사업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저희 지휘할 때 여기 계시는 분이 한 우리 600세대 되는데 거의 반 이상이 동의가 안 된 상태 시작했는 겁니다. 그죠? 신문을 보면서 거의 외침할 때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안 되셔서 이거 현장 진행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동네 우리가 만약 100명 있으면 과반 이상 동의해서 진행이 되면은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근데 뭐 집이 워낙 낡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이점도 있겠지만은 맨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었다는 겁니다. 좀 한 달 늦게 들어가고 1년 늦게 들어가도 돈이라는 게 이래 붙이고 저래 붙이면 금액이 많이 틀려지잖아요. 제가 한 말은. 그런데 지금은 좀 투명하게 앞으로는 이제까지는 급조해가지고 왔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투명하게 하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참여하는 분도 좀 돈 안 벌라고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조합이 예정돼서 진짜 할 때 가격이나 이런 게 안 맞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겠다는 것도 의의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드린 말 그대로 법에 저촉 안 되게 법 있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다 하더라도 가격이 같은 거. 네, 그렇죠. 당연하죠. 예. 작업해 줄 네, 다른 지역에서는 줄 필요가 없고 네. 같은 값과 그러면은 구미시에서 건설하시는 데 주시는 게 네, 맞죠. 구미시에서 다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청구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의사항 있으신 분 계시지요? 똑같은 맥락인데요. 예. 추진위원장님은 계신데 추진위원들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럼 맞아요. 소매를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주민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앞으로 한번 근데 자, 공정하게 됐다. 예, 믿어라. 예. 그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예. 들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추진위원들을 정확하게 구성을 하고 정확하게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게 결정나면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 같은 의견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예,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파트에 중의를 그러니까 전체 의견을 모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에 사실 그 전에 제 말고 전 회장이 추진을 했었어요. 이거를 일부 동의까지 받고 다녔어요. 그래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제가 쫓겨났다가 재판해가지고 대표회장 다시 복직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추진위를 구성해갖고 가지 말자. 쉽게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가갖고는 일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중위가 안 모아진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 재건축 동의하는 사람분들 그거는 한 60명 정도인데 이분들을 발긴 형식을 하고 가자 해가지고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2번이나 했습니다. 처음 듣는데 나. 자, 그래서 지나가는 이야기는 할 필요 예, 예. 없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 오신 분이 한 150명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연락처하고 전화번호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제3주공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 문서를 다 올리시고요. 예. 이게 제가 하는 말은 올리시면은 우리가 150명들이 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읽어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위원회도 첨사하면 됩니다. 이게 앞으로 지나가는 이야기를 다 따지면은 끝이 없으니까 이래 와 있는 거는 와 있는 거고 앞으로의 투명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위원장인데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위원장 밑에 뭐 60명이 있다니까 그분들이 바뀔지는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한 몇 명 되는 걸 만들어서 진행사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러면은 그래 그 투표해가지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앞으로는 좀 투명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지나가는 거 가지고 따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시점에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가야 될 것에 어떻게 투명성을 가져갈 것이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과거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추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 추진위원장 아닙니다. 그냥 전 대표회장입니다. 뭔가 하면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본다 그러는데 처음 8월 11일부터 기준해가지고 다 투명성이 제고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방금 밴드 말씀하셨는데 밴드보다는 곧 우리가 뭡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공고를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최대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확실하게 공고하고 또 확실하게 주민들 말씀 듣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앞으로 투명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걸 보고 또 다음 총회 때 와가지고 이제 의견하면 되고 오늘 영 마치면 되겠네요.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문제 없는데 뭐.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조합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전문 정비 관리 업체 주식회사 중 NHT 전문부 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질문들을 이렇게 이제 취합을 해보면 상당히 염조도 많으시고 또 특히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심을 우리 주민분들이 다 같이 가져주시면 굉장히 빠르고 투명하고 우리 사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더라도 주민분 참석 못하신 분들한테 꼭 전달 좀 해주시고 좀 전에 이제 어떤 그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만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모이는 거는 주민 설명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저희들 대동에서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 주민분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는 겁니다. 확정이 된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합이 설립이 되기 전에 조합 정관이라고 있습니다. 정관. 우리가 이제 크게는 보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고 그 다음에 조합 정관, 또 조합의 규정, 규칙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 조합원들은 어떤 특혜를 준다, 또
또 비조건들하고 어떤 차이를 둔다. 이런 부분들은 그때 정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게 되면은 조합원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거냐. 그 무조건 많이 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다 조합, 여기 계신 분들 다 협의를 거칩니다. 여기에서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것 하나라도 조합장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까 전에 업체를 바꾸는 것도 총회 의결사항에 보면 시공자의 선정, 설계사의 선정, 정문정비 관련자 선정 및 계약의 해지, 변경 이런 거는 다 총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신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 재산이 얼마만큼 증식이 되냐. 그럼 나는 어떤 혜택을 받냐. 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겠지만, 그거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저희들이 다음 총회, 그 다음 총회 할 때는 그 가식적으로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우리 지금 현재 오신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거는, 아, 우리 형곡 3주공 아파트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재건축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디까지 했냐, 일을. 이만큼 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만 잘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셔서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한테는 다음번에 꼭 같이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요즘은 그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이런 거 함부로 못하면 어디 관리사무실 가도 안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명회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그걸 갖다 이우제 아는 사람 통해가 이 사람 몇 어디에 살더라 그 전화번호 취업하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질타만 하지 마시고 또 이제까지 앞에서 수고한 사람들도 수고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저희들이 그 가장 먼저 아까 신뢰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자체 경비, 그러니까 지출된 경비가 3억 이상이 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아니고 위탁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조합이 설립이 돼도 7억 이상 되면은 그 역시도 시에서 반조를 줘서 회계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입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하고는 지금 많이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여튼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그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인터넷 그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진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단지 그 대신 형곡 3주공 재건축 대표위원회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인가받은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아주 기초적인 절차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재산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은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제가 그렇게 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여기서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우리 형곡 3주공 아파트 주택 재건축 준비금 지정 및 준비계획안 준비 설명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는 안 하거든요. 조금 넣는 게 그거. 아, 좀 좋은 거. 시청에서 나가는 거 잘
일단 조금 더 내려가야 돼.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이렇게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 호로 씨가 찬하고 전들어가 찬하고